안녕하세요. 비임 소프트웨어 최지훈입니다. 비임과 아마존 웹 서비스 환경에서 기업의 소중한 자산인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랜섬웨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는데요. 랜섬웨어는 이제 하나의 산업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위험하게 진화하여서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랜섬웨어 공격과 관련되어서 지출되는 비용은 2020년 이후 한 2배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공격자에게 단순히 지불되는 비용 외에 서비스의 중단 시간, 비즈니스의 손실 비용, 그리고 네트워크 비용 등 이런 것들을 모두 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여 데이터가 유출되고 이로 인해서 추가 지불 요청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는 것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진화된 랜섬웨어의 경우 공격 환경에서 백업 시스템을 찾아내어서 비활성화하거나 또는 파괴하여서 몸값 지불 가능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랜섬웨어에 의해 공격받은 데이터 중에서 한 65%가량이 복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랜섬웨어 공격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여 데이터가 복구되었다 하더라도 과연 이 데이터의 안정성을 한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것도 더욱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보안업계는 최신 랜섬웨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계층화된 방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안팀은 이러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요소의 방어 도구와 서비스에 투자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격자는 소액의 투자로 다수의 사용자를 공격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방법 중에서 몇 가지 방식을 사용하겠죠. 공격을 성공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기회를 만들어 보다 많은 대상에게 지속적인 공격을 수행합니다. 반면에 방어자는 가능성이 있는 수백 수천 가지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요. 또 항상 100% 정확해야 하는데요. 매번 변화하는 이런 공격 방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어 체계를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랜섬웨어로부터 100% 방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완벽한 방어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랜섬웨어 및 최신 공격에 대한 마지막 방어선으로서 검증 가능하고 변경할 수 없는 백업 시스템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방어가 실패했을 때 데이터와 서비스를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요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완벽하고 계층적인 보안 시스템을 통한 방어 체계가 구축된 상태라고 가정하더라도 랜섬웨어 공격이 성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대답은 멀웨어가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으며 탐지 범위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안 체계를 제공하는 멀웨어 방지 공급자는 하루에 최대 100만 개의 새로운 멀웨어를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99%를 지속적으로 잡을 수 있다라고 해도 매일 10,000 개의 위협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는 많은 기업이 보안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방어의 허점을 노출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사례를 기반으로 랜섬웨어 공격이 성공한 상위 7가지 이유입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테스트되지 않는 백업입니다. 모범 사례를 따르지 않는 고객은 필요할 때 백업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검증되지 않았거나
복구 연습이 부족했던 기업은 비상 상황에서 복원이 지연되고 서비스 중단을 회피하기 위해 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보에 대한 피로도입니다. 머레어가 침입하거나 활동을 했을 때 보안 도구는 공격을 탐지하여 보안팀에 알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안 경보가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발생한다면 보안팀은 정말 필요한 조치를 접시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중요한 경고를 놓칠 수도 있고요. 또는 필요한 시간보다 지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암호 정책입니다. 많은 IT 직원이 일상 업무에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거나 간단한 암호를 사용합니다. 외부 또는 독립적으로 관리되는 단말 또는 위험도를 가중시키고요. 2단계 인증이 없는 단순한 패스워드 방식의 관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분화되지 않은 네트워크입니다. 평면 네트워크는 관리하기가 쉽지만 머레어가 쉽게 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네트워크는 너무 복잡하여 진정한 세분화가 불가능하겠지만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의 접근 방식은 서비스 넓게는 회사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일관성 없는 정책입니다. 단순히 워크로드의 이동만을 고려한다면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의 이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트워크나 보안 부서의 개입 없이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 적용 가능한 보안 옵션이 부실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보안 정책이 적용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보안 정책이 작동하지 않을 위험성도 발생합니다. 여섯 번째는 잘못된 환경 구성인데요. 관리 난이도가 높은 영역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이기도 한데요. 라우터, 보안 장치, 그리고 백업 어플라이언스가 공장 출고 당시에 이런 디폴트 패스워드로 운영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장비의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보안 규정과 보안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센터 간 상이한 정책입니다. 각 요소별로 독자적으로 관리되는 환경에서 하나로 통일된 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도입 부분에서 공격자와 방어자의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랜섬웨어를 100% 차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공격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고 서비스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5가지 모범적인 보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능적인 스토리지 복제나 데이터의 분산 저장 등과 같은 IT 기술을 활용 가능한 환경에서도 서비스 중단, 그리고 데이터의 무력화를 발생시키는 랜섬웨어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면 최종 방어선으로서의 안전한 백업은 복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백업은 복구를 위한 준비 작업인데요. 이 과정들은 철저하게 복구를 위해서 고려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얼마나 빠르게 복구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안전하게 복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세분화된 복구가 가능한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최신 머레어는 백업 계층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빔에서는 방어를 기준으로 복원력을 보장하는 프로세스를 고려하여서 데이터 복구를 위한 3-2-1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3-2-1 규칙에 따르면 최소 2개의 서로 다른 유형의 미디어에 중요한 데이터의 복사본이 3개 이상 있어야 하고요. 이 복사본 중 하나 이상은 오프사이트에 있어야 합니다. 랜섬웨어의 위협이 진화함에 따라 에어갭, 오프라인 또는 불변성을 보장하는 하나의 데이터 복사본을
유지하기를 권고합니다. 이것은 랜섬웨어로부터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백업된 데이터가 복구에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규칙에 0을 추가했습니다. 잘못 캡처된 백업 데이터는 복구에 사용될 수 없는데요. 빔은 자동화된 백업 검증을 최초로 기능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백업에 대한 신뢰도와 복원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AWS 환경에서 백업된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으로 빔은 아마존 S3 오브젝트 락과 연동하여 백업 시에 등록되는 만료일자 이전까지 데이터의 삭제나 변조를 방지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과거 원미디어를 사용하여 불변성 백업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였지만 이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활용하여 보다 쉽게 불변성에 대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안 강화를 위해 수행되며 악의적인 사용자의 공격이나 모레어의 활동 또는 사용자의 실수나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손실로부터 보다 완벽하게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이것은 백업 저장소의 트렌드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테이프 장치를 고려할 때 동시 여러 개의 백업과 복제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테이프 장치들은 상당히 큰 초기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2차 백업, 장기 보관, 그리고 오프라인 소산 등의 요구들이 테이프 장치에서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백업 환경에서 적용되는 계정 관리 부분은 백업 시스템과 백업된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인데요. 백업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계정을 프로덕션 환경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격자로부터 백업 시스템의 노출을 차단하거나 영향도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성이 높은 백업 시스템은 복원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복원을 실행하여 복원 시간을 단축시키고 복원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온프레미스 환경도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안 취약점이 확인된 솔루션을 운영한다면 이것의 회피 또는 해결책을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 워크나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보다 강조되는 개념으로 서비스와 자원에 대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단말 등의 속성 일체를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안 수준을 만족한 인가된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권한만을 할당하고 접근을 허가하는 보안 모델을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데요. 작업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 증명을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사용되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부여된 자격 증명을 제거함으로써 보안성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패스워드 기반의 단순 인증이 아닌 다중 인증을 적용을 권고합니다. 역할 기반의 접근 관리를 적용하여 위험의 영향도를 억제해야 하고요. 암호화 키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를 위한 노하우들이 몇 가지 추가될 수 있을 것인데요. 확인되지 않는 확장자를 실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요. 또는 확장자가 자바스크립트인 파일들은 실행하기 이전에 노트패드들을 이용해서 확인하고 실행하는 것도 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 레거시 방식의 백업은 운영 체제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파일을 구분하는 세분화된 정책을 실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레거시 방식은 복구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사용자의 개입을 보다 많이 필요로 합니다. 만약 운영체제 영역에 대한 보호가 제한적이거나 전통적인 카피 앤 라이트 방식의 백업과 복구의 실행은 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요. 서버나 스토리지 등의 물리적인 오류가 동반되면 서비스의 중단 시간이 아주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프라가 상이할 때 적용 가능한 방법론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관된 정책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 보다 친화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 관리 또한 중요하고요. 온프레미스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하는 환경이라면 통합 관리 중요도는 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컨테이너 환경의 데이터와 서비스 관리 또한 고민인데요. 아직까지도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프레임워크의 단순 구성 요소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거나 스토리지 스냅샷 방식 또는 인프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빔은 쿠버네티스 환경의 모든 복잡성을 처리하는 동시에 데이터의 수명 주기의 각 단계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유연한 포괄적인 데이터 관리 그리고 단일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클러스터 간의 워크로드의 이동성을 제공하고 백업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더욱 빠르게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위한 DevOps를 지원할 수도 있고요. 버전 업그레이드의 난이도가 높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간의 마이그레이션 용도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빔의 플랫폼은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플랫폼으로 비즈니스의 성능과 확장성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기업 또는 조직의 비즈니스 연속성과 재해복구 전략을 고려할 때 데이터의 보호 방법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3년 동안 8,000개 이상의 조직이 비즈니스 연속성과 재해복구 전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0% 이상의 조직이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비즈니스 연속성 그리고 재해복구를 위해 클라우드 환경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빔과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 랜섬웨어로부터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리겠습니다. 강연 평가에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